저희 걸 받으셔도 돼요. 예, 예. 끝난 다음에. 야, 이런 것도 현장 느낌이 있어서 네. 좀뭐 그냥 저- 아마추어 유튜버에 물어오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 그래서 이게 판결 뭐 예. 법적인 공방으로 네네. 가장 핫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핫한 것보다는 그냥 다 덮은 겁니다. 아, 그냥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대법원은 네네. 선고 무효 소송이니까 네네네. 그냥 간단하게 네네. 대법원은 뭐 이게 선거가 단심제니까 네네네. 무슨 그 사실심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수사나 이런 거 없이 예. 이게 과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고 그냥 기각을 한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냥 통과리를 다 해버렸어요. 어, 그냥 그 법원에 있는 네. 그 재검표에 등장한 투표지들이 예. 전부 다 가짜 투표지. 그 한번 그 나주제 그 부정선거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한번 뉴스핌 나와가지고 그 방송을 한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 그 최근에 이제 지금 PPT를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작업 중인데 그걸 해가지고 제가 뉴스핌에서 방송을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걸 보고 앞으로 이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원래 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그 고서정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탐사보도가 부정선거를 먼저 취재를 했었어요. 2020년 11월경에 상당히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위에서 덮어버렸어요. 또 부담스럽지. 네. 그리고 최호식 기자도 제 우편 투표와 관련돼가 부정선거 증거를 이제 밝혔다고 이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일면 탁 나갔거든요 전면에.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청와대가 압력을 해서 문재인이 그뭐 자기 못한다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잠깐 딱 불러드릴게요. 네. 좀 교사님 오늘은 네.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네. 공중파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아, 예, 예. 좀 정리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은 시간.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배님도 작좀 저요 뭐 두 분이 이상. 오늘 그 네네네. 댓글에 네. 이광길 선생님이 전환길 선생님이니까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좌파이가 돼가지고 좌파래요, 좌파. 아 아니 왜냐면 네. 그 양반이 너무 저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아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중심 잡아주려고 얘기했더니 부정선거는 알면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환기 선생님은 지금 사실 초입 단계지. 뭐그 양반은 그냥 부정선거에 그런 얘기가 잘 하는 거죠. 모르는 예, 거고 그런 얘기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재검표를 하거나 이 관련된 그걸 조금만 살펴봐도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쟤들은 저런 것도 나가죠. 근데 이게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1번 질문은 사실 네.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질문 뭐 편안하게 하십시오. 맨 처음에 뭘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아니 뭐 다양하게 질문을 아니, 해주실 이게 때, 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네. 않는데 네네네. 끊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뭐 네. 부정선거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갈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갈린 게 아니라 부정선거는 명백한데 그걸 외면하느냐 모르느냐. 예. 조금만 알면은 네. 황교안 총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황교안 총리를 그걸 끌어들인 장본인인데 아. 황 총리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증거 앞에 겸손하라고.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안 된다.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요. 가져와. 네, 그 정도. 살짝 뭐 그런 시작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네네네. 법적으로 예, 과연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걸 네.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이거 해서 네. 이거 생방이에요? 네. 네. 이거 라이브입니다. 그래요? 왜저 부정선거 원래 그 두 개 녹화하셨잖아요. 이건 라이브로 나가시더라고요. 네. 라이브로 해요? 저는 영상이 좀 잘 잡힙니까? 네, 잘 잡힙니다. 두 분 이렇게 앵글 잘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저쪽이 저 네. 변호사님 각도예요. 네. 카메라 자체가 저거. 아 예.
선관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또뭐 민경호 의원 얘기만 들으면 네. 너네 뭐냐 뭐 이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선관위도 뭐 충분히 그럼 해명을 해라. 해명을 못하죠. 피할 뿐. 해명은 다 하죠. 아니요. 그걸 이제 피할 뿐이죠. 그걸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뭐 다른 거짓말 문제인데,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부정 채용에서 얘들을 이제 지방직 공무원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채용 비리, 네. 뭐 속구리 투표 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속구리 투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속구리 투표를 발견하고 이슈화시킨 게 저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 은평구 때 제가 공명선거 감시단장 네, 해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제 배터리가 다 닳아서 1시간밖에 방송 못했는데 그때 200만 뷰 나왔습니다. 그것만. 근데 그때 속구리 투표가 본질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 위조 투표지가 있었다는 게 본질이에요. 아 속구리 안에? 네. 그게 본질이지 위조 투표지가 본질이지 속구리 투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속구리 투표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물론 그때 노정이랑 네. 사무총장 다 날아가긴 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제가 안 물어봐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그 사정들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한 2시에 시작하는 거죠? 네. 좀 물 하나만 더 먼저 주십시오. 물 여기. 여기 밑에 있어요. 아 밑에 네, 있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송승환 대변인 기자.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부정선거 자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아, 네네.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재찬 전문기자예요. 네, 저뭐그 많이 봅니다. 네, 유튜브에 자주 나오셔서. 네. 제가 저 CBS 뭐 김현종 쇼 뭐 이런 거 보니까. 예, 제가 CBS 출신이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제가 CBS 기자하다가 그래요? 서울 갔습니다. 기자도 그래도 아주 짧게 한 7년 하다가. 그래요? 네. 그러면 저 김근식 뭐 이런 선수들 많이 당연히 했죠. 알죠. 정치부장이실 때 제가 정당팀 말진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아니 그 근식이 형은 저 엄청 친한 사이. 네. 지금 회사 이제 어제 나가시고 그때 정치하시려고. 맞아요. 잘 안 됐지. 네, 셀도 저기 맞아요. 저 대덕구에도 출마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충청도를.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당진. 그래서 날 보시는구나. 여기. 있어 없어. 아, 네. 오늘은 그분이 시원하게 논쟁을 벌이십시오. 저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TV에서 막 보시던 분을 가운데 껴있을 거니. 원래 제가 방송 출연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어서 나와서 잘렸었어요. 네네. 누가 또 후회요? 박서영 기자. 왔어요. 네. 아, 열심히 하고. 네. 그 친구가 정치부에 있다가 지금 법조에. 그렇죠. 그래서 법조 관련해가지고 많이. 아침에 우리 선배가 길을 많이 빨렸어요. 전환길 강사한테. 그러셨어요? 전화길 그래서 그 댓글에는 저 좌파 앵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좌파 앵커래요. 질문도 몇 개 안 했는데. 원래 근데 전환기 선생님도 노사모 출신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오늘 극단적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좀 중심 잡아주려고 조금 얘기했더니 뭐 얘기한 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근데 이런 머스크가 있어요. 이런 머스크가
남들이 변했다고. 세상을 이렇게 가더니 제가 우파를 그러니까 언론 갑자기 내가 우파됐다.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 아니 근데 오늘 네. 토론은 박주영 변호사님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박주영 변호사님이 거기에 소속에 참여했잖아. 제가 했던 원래 그럼 저는 대한민국에 했던 저기 민경욱 전 의원 소송에도 참여하죠. 저는 그럼 완전 잘하시는 분. 공직선거법도 제가 민경 의원 10건 넘게 수사받았는데 제가 10개 정도 근데 변호사님 그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졌잖아요. 대법관만 오하시면 되는데 제가 대법관들 욕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옹호하십시오. 제가 그 이것 때문에 미국도 갔다 왔거든요. 한편으로는 박 변호사님이 참여했으니까 유리하다고 했는데 결론은 일단 졌으니까 유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에서는 뭐 판결을 보면 무논리예요, 무논리. 논리도 아니 박 변호사님이 이런 모습 비슷해요 모습이요. 맞죠? 아니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 부정선거 때문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K10백 대표도 주로 주려고 혹시나 아니 저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 종편을 많이 보거든요. 네.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표정이 별로 없어. 항상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을 쓰냐 아니 이런 표정이 얘기를 없는데 듣거든. 표정인데. 그래서 거기서 또 웃기도 그렇고 또 그래서 그냥 항상 이렇게 펴져. 왜 저렇게 항상 그 방송을 많이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정치 얘기인데 계속 부끄러우면 안 되죠. 심각한 게. 그냥 그 상황이 힘들더라고. 들어가지. 네, 네네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가운데 그냥 껴 있을 테니까 두 분이 잘하세요. 저기 뭐야 시작은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시작할게요. 이제 어차피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네.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요걸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질문지는 뽑아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 아니면 제가 그냥 보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 좀 뽑아서 질문 하나만 뽑아주시면 질문이신가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거는 제가 비전문가가 만든 거라 근데 크게 되게 저는 그게 그 가르마가 잘 됐었습니다. 그게 주시는 네, 소재로 준비를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어디 교수님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인용을 했어요. 네네. 세 분 다 잘 나올 수 있게. 야, 이 구도가 왜 그 정 변호사님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알아요. 그게 제가 신방과 나왔거든요. 방송국 볼때 세 분 있을 때 여자분이 왼쪽에 있으면은 쏠려버려 화면이요. 이거는 필요 없나요? 예. 그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했을 때 이쪽에 앉아.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거 안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이제 그 웃지만 마이크가 시작되면은 있어서 성토하게 됩니다. 정색하고. 네, 마이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요거 자파인께서도 이거 넥타이를 빨간색 안 매고 이제 이렇게 좀 맞아요. 배색으로 빨강파랑이 같이. 배색으로. 제가 아침에 엄청 신경 썼어요. 아이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네. 그 뭘 매도 오해받기 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배색으로 그냥. 이거 사실 처음 맨 거예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 아닌데 근데 부정선거는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이거 또 반대편에서 또 다른 얘기 하니까. 왜냐면 제가 특감실이나 부정실에 있을 때 그런 부정선거 관련 보고를 들었는데 부정선거 저는 그때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 됐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저 정교사님 네. 판결 이겼습니다. 청와대 저 특별 감찰관도 하신 거죠? 감찰 담당관을 감찰 담당관.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입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당시에요. 제가 뭐 국세청 교수 전임 교수로 또 했기 아우, 때문에 그럼 완전
네. 우리 장 변호사님은 또 네. 기자 출신이라 예, 기자 출신이에요. 이게 기자 출신이 또 날카롭죠. 저도 법률 신문 명의 기자. 아, 현직 기자시고 이거 뭐 부정선거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이 지금 아, 네. 완전 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저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저희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잠깐 네. 몇 마디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안 아, 이렇게 가시고 안 해도 그 돼요? 자리에서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예, 사회자입니다. 잘 들려요? 네네. 네, 다. 살짝만 가까이 내릴게요. 네, 한 번만 다시.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이 부위원장 그만두신 거예요? 예,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아. 예, 당직을 못 어디 맡겠어요. 임명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뭐 어플라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아.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방송 2분 전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시는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14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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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작하기 10초 전부터 사인 드릴게요, 기자님.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1분 전입니다. 네, 30초 전입니다. 네. 네, 방송 10초 전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인 드릴게요. 구, 8, 7, 6, 5,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사그러들지 않는 부정선거 공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논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으로까지 불똥이 튄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이 공방에 대해서 오늘은 법원 판결 등 법적 논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네.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예, 법무법인 황금률 대표 변호사인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 주셔서 박주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정선거 이런 공방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어느 쪽 입장이 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시작하시죠. 네, 그 부정선거의 문제는요,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고, 저도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실에 있을 때, 그리고 국회 부의장실에 있을 때 부정선거 관련 제보가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생각으로 그걸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0년 4.15 총선과 그 이후에 각종 선거에서 그 소송 당사자로 혹은 선거관리위원으로 또 참관인으로 그 살펴본 결과 모든 프로세스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배후에는 심지어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캐나다, 그리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각 나라에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덮고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부정선거는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그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것입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보고서가, 공식 보고서가 엘살바도르에도 나왔고 캐나다에도 나왔고 그 미국도 지금 그런 보고서가 있고요.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AFPI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예, 우리 저 장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는 팩트의 문제죠. 말씀 주신 대로. 음. 그렇다면 팩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의 어쨌든 선거 개입 정황과 그 사실관계들이 확인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대법원에서 120건이 넘는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다 기각이 됐어요. 거기서 그렇다면 아마 변호사님이 참여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대단위로, 그러면 중간에 거의 조직적으로 두 단계에서 인위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표, 이 당일과 관련 사전 투표 과정에서의 뭔가 이 바꿔치기 정도에 이르는 부정 선거에 이게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검표 과정에서 있었다는 건데, 그럼 누가 했느냐라고 최소한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넘는 선거 이 재판 기간 동안 성명 불상자 내지는 누군가, 제가 과문한 탓인지 해외에서 그런 게 얼마나 적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바로 등치시켜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호한, 물론 과정 중에 치밀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다 뒤바뀌고 사전 선거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제가 운영되어 왔는가, 그래서 대단히 반대합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뭐 판결은 사실 대법원 판결은 그 민경욱 전 의원 저 인천 연수구에 출마했다가 이제 떨어진 전 의원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 무효소송 제기, 선거 무효소송 제기가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된 거죠. 예, 기각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본인이 실수든 아니면 고의가 있었든지 간에 이게 선거 무효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느냐, 이런 쪽이 중요한 척도였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네. 대법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단심제고, 그러니까 그 사실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판결을 기준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우선 그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 불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명확한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국장이나 선거 관련자들이 투표지를 찍지 말라라는 식으로 막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를 파쇄해가지고 버린 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 3구 대선 때 전산 투표 조작이 되는 걸 바로 현장 적발을 해가지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기사화 시켰습니다. 송파구가 84.4%였는데 5분이 지나니까 79.9%로 3만 표를 날려버리더라고요. 당일 투표를 조작하는 것도 발견이 됐고 그 투표지를 투입하는 이런 증거들도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는, 예를 들면 성북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 그 개표장에서 방상경이라는 선관위 직원이 1680표가 1810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개표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도 밝혀진 바 있고요.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지들은 전부 다 가짜 표들이었어요. 통과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통과리가 된 증거도 있습니다. 영등포을 재검표장에서 남부지법에서 그 봉인이 뜯은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021년 8월에 찍은 사진하고 2020년 5월에 찍은 이 봉인 사진이 도장 위치랑 도장 자국이랑 위치랑 테이프가 다 조작이 된 증거도 발견됐고요. 파주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향 지원에서 법정 경위들이 야 선관위가 투표함 통과리해라는 녹취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고 모든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묵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파주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른바 배춧잎 화살표 투표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재검표장에서 빳빳한 투표지들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이 투표록 개표록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재검표장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투표록에 어떤 게 있었냐면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이 투입됐다라는 게 있었는데 재검표장에는 모든 투표지들이 다 도장이 찍혀져 나온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모두 투표지를 통과리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냈냐면 판단을 안 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아예 판단 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지만 이 선거 부정선거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의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조망을 해보면요, 그냥 판결 자체가 엉터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산 조작 여러분들께서 알겠지만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끝내 그 검증을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들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선거 무효 소송에서의 그 무효로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결국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그냥 부정을 했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로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이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부정 한 5표도 안 되는 4표의 부정으로 대선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거는 무결성과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반드시 좀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속구리 투표 이것 때문에 노정희하고 그 김세환, 그 박찬진 뭐 이런 사람들이 날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속구리 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속구리 투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공명선거감시단장으로 은평구 사전투표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은 위조 투표지 이재명으로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그 봉투 안에 또 따로 삽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려 3표가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건 3표입니다. 위조 투표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속구리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제3지에서 혹은 그 투표소 주변에서 위조 투표지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속구리 투표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는요. 선거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선거 결과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부정선거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린다면 이제 네. 여러 부정선거의 정황 내지 확인된다라고 주신 말씀들 네네. 제가 본 이제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 낸 거. 이른테면 네. 통과리. 그러면 네.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누군가에 대해선 전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걸 실체로 인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에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알면서도 방기했다. 제가 본 판결에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던 거죠. 이 변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참관인 제도를 두잖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과거에도 부정선거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현실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공유 후보자 측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참관인을 보내서 그 현장을 지켜보게 합니다. 설사 저는 뭐 통과리고 뭐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를 때도요, 이동을 시킬 때도 공직선거법에 정복을 입은 경찰이 이걸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다 확인이 되기 위해선 대단히 이 큰 규모로, 왜냐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 정황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체가 있는지 이게 물음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리고 지금 투표 용지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한 번 하는 거죠. 선거법.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건 법률심인데 내가 증거조사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데 이 특성을 가진 이 선거법 이슈이기 때문에 검증을 따로 했더라고요. 이 절차 중에. 그럼 종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외에 뻣뻣한 게 다르고 전혀 접히지 않았다. 근데 접히지 않았다는 종이도 다 추출해서 봤더니 접혔었던 걸로 확인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이거 위조됐다,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면 기본 원래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종이와 형상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판결문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백감도. 이게 표본이 되는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이 종이와 위조가 돼서 바꿔치기 했다는 종이를 다 대조한 거예요. 두께라는 건 말 그대로 두께인 거죠. 아주 밀리미터 정도까지 외부 감정위를 통해서 동일하다 나온 겁니다. 평량, 무게까지, 평활도, 이게 그 구부러진 정도, 이런 정도까지, 불투명도, 얼마나 불투명한지, 흰색이기 때문에 이 흰색이 육안으로 볼 때, 빛이 투과될 때 이걸 다 대비하고 비교해봤을 때 동일한 용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왜 위조되고 바꿔치기 됐냐라고 할 때 삐뚤어 찍혔다. 뭐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을 때 이게 같이 좀 프린트가 됐다. 이게 실무상 프린트아웃을 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주 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 했다라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를테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대단히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시리얼 넘버가 있다고 합니다. 각 이 선거구별로. 근데 이것 봐라. 왜 외부 선거구 이 일련 번호가 여기에 적혀 있느냐? 이거는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이거 누군가가 교체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검표기로 이 QR로 다 맞춰봤더니 이 관내에 용지가 또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부정선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 반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당히 많은 조직원과 뭐 대규모 인원이 그리고 그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나라를 먹는 일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관인으로 투표를 하는데 참가하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참관인 혹시 의원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 제가 2017년도에 참관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참관할 때 하나도 안 봤습니다. 출구조사 문재인이 이겼다 딱 이 되는 순간 그냥 안 보고 12시 딱 넘길 때까지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수당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참관을 했을 때는 각종 문제들을 발견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를 또 선관위에서는 다 기각을 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그 밖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다 셉니다. 세가지고 거기서 보고한 사람들을 뻥튀기 되는 게 현장에서 발견이 돼요. 30명, 100명이 130명이 안 들어왔는데 100명이 투표했는데 130명으로 기재됐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걸 다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검증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판결문을 보면 현장 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현장 검증 가가지고 2020년 12월 14일 날 선관위에 가가지고 회의실에서 선관위가 주는 PT 30분 보고 뭐 개표기 한번 보자 뜯어보자 그 안에 들어가서 로그 파일 보자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실랑이만 하다가 그 당시에는 그 김상환 대법관이었는데 김상환 대법관이 딱 6시 되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현장 검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 대조하자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못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그래서 4.15 총선 때의 그 재검표 때의 이미지 파일과 그리고 그 재검표 때의 이미지 파일 비교해보자. 그 간단하거든요. 그거 못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미지 파일 대조도 못 하게 했고요. 사전 투표자 명부 투표한 거 확인해보자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 다 그냥 공란 처리해가지고 그것도 PDF 파일로 줘가지고 엑셀 작업도 못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하게 방해를 했고요. 제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번호 QR코드 1년 번호가 있는데 이 QR코드 관련해서도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고물상에 2020년도에 고물상 그 쓰레기통에서 투표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어야 할 투표지가 왜 고물상에서 발견되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관위가 그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고물상 투표지는 경주 양산 이 그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투표지를 보면은 이 투표지 안에 있는 이걸 보고 QR 코드를 보고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 투표 깨진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 그리고 뭐 이런 유리 테이프, 살색 유리 테이프 이런 투표지들한테 투표한 사람들 있으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선관위가 바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밝힙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로만 일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백색도 이런 거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수많은 투표지들이 나왔지만 이 이른바 형상기억종이로 유명한 이 투표지인데 이 사전 투표지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빳빳하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단체로 이제 통으로 해가지고 투표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유광을 바로 할 수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얘들이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변명을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형상기억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선관위원 하면서 찍은 겁니다. 이 참관인 하면서 찍은 거고 이런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빳빳하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지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은 공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면에서 나오는 거. 롤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투표지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오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투표지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부산 4.59 마지막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하도 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재검표장에서는 이 공면에서 나온 투표지들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인쇄한 투표지를 이렇게 재검표장에 등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아예 있을 수가 없는 투표지 다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백색도라 평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 당시에 예를 들면 4.15 총선 당시에 썼던 롤 용지가 기본적인 베이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관위 애들이 뭘 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투표가 있는 다 롤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대조를 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감정 당시에도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있는 투표함을 바꿔버립니다. 법원에 있는 투표함을 바꾸는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대법원 그 당시 조재현 대법관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감정 투표지도 바꿔치기 됐다라고 문제를 냅니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낱개로 뽑은 거를 접을 수 있죠. 그냥 살짝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이 감정에 사용된 투표지도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 제기를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세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이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고 원래는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을 3년, 4년을 끄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대법관들이 검증도 안 하고 증거조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진 촬영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영등포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사진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박주현 너만 찍어라 이랬는데 다만 이걸 유출을 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4.10 총선 때도 33건의 부정선거 무효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때는 30개의 증거 보존이 있었는데 이제 4.10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 한 건도 증거 보존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증거 보존이 돼가지고 투표함을 까면 깔수록 부정선거의 증거들만 나오니까 아예 증거 조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세한 사정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대법관이 판결하면 승복 지금 탄핵 과정이나 뭐 윤 대통령 구속과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판사들의 만행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판사들이 이거 기각이야 하면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제 연구소나 미국 지금 재무부나 그 미국과 관련된 정보 기관에서도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주목하고 있고 대법관들이나 그 헌법재판관들의 상황도 살펴보고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 대법원은 제 재검표 결과에서 나온 뭐 일장기 투표지, 뭐 배춧잎 투표지, 그다음에 신권, 뭐 다발지처럼 보이는 빳빳한 투표지, 이 중에 뭐 빳빳한 투표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뭐 온드 투표지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대법원은 이게 그 설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선거에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저는 그냥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이죠. 저도 사전 투표하고 본투표 했을 때 그러니까 왜 누구나 이게 롤로 돼 있으니까 이게 대량이니까 끊어서 이 교부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롤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구분적으로 끊으면 이게 이제 어쨌든 빳빳한 형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접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이 묻을 수가 있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빳빳한 채로 그냥 넣거든요. 근데 저 같은 유권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 일단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빳빳한 종이가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냐는 문제의식은 저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부정선거로 가는 건 논리적으로 대단히 점프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아까 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아니 선관위가 대조군을 잘못 갖고 왔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왜냐하면 정말 교체가 됐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선관위의 종이를 납품하는 업체를 포섭하는 것까지 입증하지 않는 한 다른 데서 종이를 구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조군을 정확하게 위조가 됐다라는 걸 선별을 하셨기 때문에 맞춰보기 위해서 이 원래 선관위 종이가 2군데 제지사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제지사 거를 갖고 왔다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제지사여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두께, 형상, 투명도, 빛, 반사도, 이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이 흰색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이걸 다 각각의 기준으로 대조를 해봤는데 똑같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아 이게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겠구나라는 개인적으로 설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선거법에 어쨌든 6개월에 끝내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정선거든 뭐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왜 6개월 안에 안 끝냈느냐 이 비판의 지점도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해달라는 이런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다 막아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항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좀 모순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증거 보전과 관련해서도 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이야기지만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 심판이 최재해 원장이든 뭐 검사 탄핵이든 다 기각됐어요. 전 당연하지만 민주당이 이 결론은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이 뭐 법률이 소속이었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법원 이런 증거조사 절차 내지는 소송 지휘와 관련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하실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의도를 갖고 정치 판단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거는 저는 특히 보수 정당에선 해선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 지점을 최후의 보루로서 해결해주는 기관이에요.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사건 분립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위시하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헌재가, 선관위가 물론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비리, 채용 비리 대단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또 부정선거와 연결지어서 폄훼하려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 사실이라고 쳐요. 종이 이런 뻣뻣하고 그런데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딱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공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표관리관이 이 투표할 때 날이라는 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쇄가 돼서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그게 노출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또 뭐 사전 투표에서 뭐 CCTV를 왜 가렸느냐 또 이런 문제. 근데 뭐 대법원은 또 이것도 그 결론적으로 문제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예, 일단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솔하고 무림제지에서 만드는데 지방 투표하고 이게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백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 대선에서도 완전 연미색이나 황토색 같은 투표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게 변색이 돼서 일단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투표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 표를 바꿔치기 하고 위조를 하려다 보니까 종이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과거에 썼다 남은 투표지들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대조군과 관련해 가지고 4.15 총선 때 썼던 그 백색 롤 용지만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지방 투표나 있는 선관위에 남는 것을 다 가져가지고 그걸 대조 투표를 했다는 건 대조군을 삼았다는 건 명백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관위의 가족비리, 채용비리, 증거인멸 이런 것들은 결국 부정선거를 위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100% 채용비리가 있는 조직인데 경력직 전원이 1,200건의 부정채용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각종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덮기 위한 그런 사전자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판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를 하면 당연히 넓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변론기일 자체를 3년 만에 잡아버리면 어떻게 6개월 만에 됩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 8개의 증거 보존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개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례대표는 길다 보니까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많이 나올 거고 연수울이나 파주에서 그 나온 그 비례대표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비교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냥 한 건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변론을 열었는데 그 민유섭 대법관이 그냥 증거 재검표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법정에서 특히 대법정에서 법관은 왕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원고하고 소송 대리인이 쌍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바로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대법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증거 보존을 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 보존을 한 거를 하나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원칙적으로 다 여는 거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도 못 열게 한 것이 대법관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투표제와 관련돼서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잉크가 부족해가지고 색깔이 잘못 나왔다라고 하는 투표지들이 동시에 한 20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외사전 투표지에서. 그런데 그 잉크가 잘못됐다는 투표지 도장은 다 다른 지역 도장이었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국에서 왔던 관외사전 투표지, 우편 투표지가 오류는 색깔이 다른 거,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온 투표지들이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그냥 다른 한 도장만 다른 지역에 있을 뿐이지 공장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 4.10 총선에서는요, 포항 북구 개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QR 코드 있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QR 코드 있는 투표지. 이번 투표지는 바코드였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번 투표지는 바코드였는데 포항 북구 개표장에서는 QR 코드 있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게 나왔느냐? 결국 이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제조 공장에서 남은 그 과거 투표지 찌꺼기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수사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펴보면 각종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 많고요. 그 조금 전에 개인 도장 날이라는 문제, 이게 제가 제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하고 이상민 장관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사전투표 인쇄 날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도장을 꼭 찍어라. 이게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끝까지 인쇄 날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관위는 투표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직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300명을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겁니다. 6시부터 해가지고 투표 시간이 똑같은데도 억지로 위조 투표가 가능한 인쇄 날인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사전투표에서 왜 CCTV를 가립니까? 사람 인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CCTV를 다 가려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영상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찍게 막아버립니다. 왜냐? 투표 인원을 확인을 하면 투표 인원이 뭐 100%, 200%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는 행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채용 비리나 그 국정원 보안 점검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완전 엉망이고 심지어 이제 개판이잖아요. 투표 관리나 이거는 그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를 위한 그냥 여러 전 단계 재반 요건을 전제 요건을 다 갖추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에 네. 좀 찾아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사전 투표용지에 이 투표 참관인들 도장을 네. 왜 날인한다는 이걸 프린트를 하냐 이런 그쵸. 부분과 예. 관련한 문제 제기를 제가 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설시를 찾아봤더니 네. 이게 근거 규정이 없다면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네.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투표는 많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찍을 수가 없어서 규칙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도 이제 가렸는지 여부보다 이 대법원의 설시를 보면, 그러면 CCTV로 반드시 이 부분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은폐하려고 지우거나 가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규정 자체가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CCTV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위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종이를 의도적으로 넣었다. 아까 뭐 QR코드 말씀도 주셨고 일련번호 말씀도 주셔서, 그러면 그 종이가 있다라는 게 부정선거의 근거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이를테면 민주당의 이 후보에 대해서까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거를 바꿔치기 했다고까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근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근본적인 의문은 이런 겁니다. 제가 민경욱 전 의원의 케이스로 아는데, 이거 위조됐다, 이 종이 봐라,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게 오히려 민경욱 의원을 또 찍었던 종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뭐냐라고 이제 되물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한마디로 하면 네. 제가 근본적인 물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무를 대단히 강력하게 드러냈죠. 선관위에 무장한 개헌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가 부정선거입니까? 민주당이 승리한 총선은 부정선거고 본인이 이긴 대선은 적법선거인가요?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던 지난 지방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만 선별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건가요? 저는 이 논리의 근거와 이 합당성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그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방선거 대선 역시 부정선거였습니다. 예, 명백한 부정선거였고요. 다만 부정선거 때문에 그 차가 줄어들어가 이긴 거지 그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자기가 당선된 그 대선 역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그걸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경욱 위원이 표시된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 당연히 위조 투표지죠. 왜냐하면 통과리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얘들은 전자개표기 조작도 하고 위조 투표지 조작도 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재검표가 이루어졌을 때 당일 투표가 몇 표인지 그 사전투표가 몇 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개표 상황표에 있는 그 투표지에 맞춰가지고 투표지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위원 투표지도 있고 정일영 위원 투표지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 위원 투표지 당연히 가짜 투표지 있죠. 민경욱 위원 투표지 당연히 가짜 투표지 있죠. 왜냐하면 개표 상황표에 맞춰가지고 그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상구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정선거를 적발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 감시단이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6,500명의 변호사들과 공화당 의원들을 전부 다 부정선거 방지대로 만들어가지고 펜실베니아 등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그 곳에 그 위조 투표나 그 가짜 투표 투입이나 전산 조작을 방지하려고 엄청나게 방지를 한 결과 이긴 거예요. 그래서 2B2 리그가 돼가지고 이긴 거고 대선과 지선에서도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적게 이긴 겁니다. 그거를 명백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인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인은 개인 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뭘 하고 있느냐? 투표 관리관들이 개인 도장을 갖고 있지 말고 모든 그 투표 관리관으로 참가한 그 지방직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의 투표 그 도장을 모두 만들어 버립니다. 투표 도장을 위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를 한 걸 가지고 그걸 이미지화해가지고 그 인쇄날이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법에 사인으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규칙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선관위 그 대법원과 지금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전부 다 각하 기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냥 각하예요. 이거 하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행정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헌재 각하해버리고 행정법원도 이거는 선거 무효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각하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거를 못 깨게 하는 게 지금 법원 우리나라 사법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표 결과 1차 검표와는 3당 뭐 후보들 네. 그 표를 합해 보니까 뭐 328표 차이가 났다. 이것이 이제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네. 안 되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은 뭐 기각됐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네. 장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됩니다. 좀 반박보다 네. 굉장히 네. 좀 말씀 주신 거에 좀 놀랐던 네. 게 국민의힘도 승리한 게 부정투표의 결과물이라고 말씀 주셔서 네. 부정선거죠. 네. 네. 그러면 못 이길 선거를 이겼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완전히 이길 선거를 적게 그러니까 이겼다는 얘기죠. 제가 의견이 네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네. 얘기 네. 하더라고요. 대선에서 네. 우리가 0.7%포인트 차로 패배했는데 네. 부정선거 때문에 더 크게 이길 걸 더 네. 적게 이겼다. 그럼 민주당이 승리한 건 또 반대 인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걸 민주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네. 부정선거 때. 그러니까 입맛대로 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이를테면 본인들이 진 거는 이길 선거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긴 선거는 더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못 이겼다. 이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너무 쉬운 게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를 하면서 사전투표에서 사퇴 표시가 나오게 돼 있었죠. 그래서 조작을 이미 해놨는데 그게 일그러진 겁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 중복 투표나 이중 투표가 있다는 것도 현장 적발이 됐고요. 속구리 투표가 있다는 것도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일 투표가 그때 투표 인원을 확 줄이는 그것도 현장에 적발돼 가지고, 그리고 개표 자체를 사전 투표관부터 먼저 열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한 각종 부정선거의 각 방법들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1% 이기는 걸로 세팅이 됐는데 그 세팅 값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네. 그 대법원이 여러 뭐 법리적 판결을 했지만 네. 대법원의 심리가 이제 연수고 하고 그렇게 일부분만 된 것 같아요. 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100몇십 곳 중에 네. 실제로 아마 대법원이 다룬 거는 6곳인가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제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해가지고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선거 하나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투표를 구의원, 시의원, 비례, 지자체장 이렇게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조작을 전부 다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해가지고 그 갭이 좀 줄어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328표 차이가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 문세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검표를 했을 때 표 차이가 2표, 3표 나도 많이 나는 건데 300표가 넘게 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면요, 그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는 무효표가 1000표 이상이 더 났습니다. 재검표 결과 1000표 이상의 갭이 나와가지고 대법관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그 조금이라도 글자가 보이는 건 다 유효표로 처리해가지고 이 328표가 된 거예요. 재검표를 했는데 1000표 이상의 투표지가 무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꿔치기가 됐다는 자체가, 그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선거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4표 차이로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경우 의원 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민경우 의원 그 사례가 이제 이른바 리딩 케이스가 되어가지고 다른 곳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다른 곳도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검표를 해본 결과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장윤 변호사님께서 그 저는 이렇게 접어서 넣지 않고 말아서 넣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투표지 자체가 이 두 개를 극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검표 때 있었던 투표지. 이게 롤즈입니다. 이건 롤지에서 만든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제 가짜 투표지를 롤지에서 만들어야 돼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른바 형상 기업 종이로 만든 투표지들은 이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빳빳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도 종류별로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안 접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등포하고 민경우 위원 재검표 때는 한 번도 안 접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산시 투표에서는 재검표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다 빳빳한데 가운데면 전부 다 접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그 신세계라는 그 꽁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위조 투표지를 제작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국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 그때 너무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단 말이야, 좀 접으라고 이래서 그 다음 재검표에는 다 가운데 이렇게 접은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가운데만 하나씩.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빳빳하다고 이건 인쇄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그 부산 사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 롤에서 만든 가짜 투표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 부정선거 이 범죄자들이 하는
이걸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구나. 우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가지고 하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건데 그냥 그 의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혹 제기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한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하는 행태가 다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한다 하지만 거부하듯이 부정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10 총선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증거조사도 못하고 그냥 기각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주신 질문의 크기는 네. 일단 그 민원 케이스로만 좀 이제 집중되는데 이게 어떻게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띨 수 있겠느냐 이게 기각됐다라고 해서 네. 그런데 이게 한 케이스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리딩 케이스는 측면이고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네.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부정선거에 문제 제기를 한 게 120건이 넘는다는 거고 이게 저희가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적은 수치는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이 법원에서 왜 기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이를테면 빳빳한 종이가 있다. 그럼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 참관인들이 도장을 개인 도장이나 뭐 통일해가지고 찍는다. 물론 그게 왜 그러냐라는 물음표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뭐 그 의문이 공감되지는 않습니다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건지 이 논리적인 공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빳빳한 종에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주신 단어 중에 기업 형상 종이라는 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런 종이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원형으로 되찾아가는 종이 형태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 주어 관련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부정선거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자들이 누굽니까? 이를테면 그게 소송이 수년간 계속되는 동안 누구인지 전혀 이런 방법 하나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건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게. 선관위가 이거 이렇군요. 투표용지가 빳빳하군요. 이거 도장도 이거 괜히 프린트했군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북한인지 중국인지 소행을 잡아내겠습니다. 이게 사법정의인가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특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 조작 관련해서 선관위 정보 일개 직원들을 특정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핵심 5인방에 대해서도 그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 누구죠? 그래가지고 뭐 야 너네들 뭐 미친 짓 했지라고 식으로 나 너네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다 알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수사를 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견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 2020년 4.15 총선 관련해서 이제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들이 다 지칭을 했습니다.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했고 그런 사람들 지칭을 해가지고 했는데 수사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한 50건이 넘는 수사를 요청을 했지만 수사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뭐 한틀 시스템이나 뭐 미르 시스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다 고발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모조리 그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그 시점에 쫙 모아더니 다 각하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요 어마어마한 카르텔입니다.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탄핵을 시킬 대통령 탄핵도 시킬 수 있는 종족수를 만드는 게 부정선거예요.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 90%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2020년에 여당이 90% 압승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나라 치면 270석을 먹었으니까 근데 부정선거인 게 밝혀져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살랐고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전자개표기와 관련됐다고 얘기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라를 먹을 수 있고 우석 구조 자체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 그 선거 장비와 관련된 업체가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만 깨끗할 거라고 본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DR 콩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한국 선관위 앞에서 그 항의 시위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안양이나 성남에 그 콩고나 가나 이런 그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 투표지까지 위조하는 장면까지 지금 대한민국 그 각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없으니까 덮고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정선거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상당수 적지 않은 수가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 지도부가 안 파서 그런 거지. 미국의 공화당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 얘기 안 하면 오히려 바보를 만들고 왕따를 만들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정선거를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부정선거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이걸 반드시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랬어요. 예. 예, 그 우리 정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네. 그 뭐 하여간 다음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실 네, 말씀 네. 있으면 하십시오. 네. 그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상의 조사나 수사 과정 없이 네. 그 입증 책임을 네.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이제 입증 책임을 맡기는 셈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글쎄요, 그 개인이 그렇게 입증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과연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 말씀하시죠. 뭐 네, 정 변호사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 주무 기관 아닙니까? 그럼 정보도 더 많고 하는 게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측과 없다라고 할 때 없는 사실, 부존재 사실은 입증이 안 됩니다. 소송법상. 과거의 중세시대 때 너 마녀가 아닌 거를 밝혀봐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마녀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먼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그걸 탄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의 결정을 봐도 아 그래 이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이 전쟁 뭐 개표 과정에서도 뭔가 바꿔치기가 있었다고 하니 그럼 누가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합리적인 근거가 일말이라도 있었으면 그 과정 중에 이를테면 환경소송 같은 데서 입증 책임 전환을 하죠. 의료소송도 환자는 몰라요. 의료 전문인이 아니고 이런 의료 차트 이런 자료들과 접근성이 의료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송의 성격상 입증 책임의 어떤 완화 내지는 전환의 법례가 또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이야기하신 거 카르텔이라고까지 말씀하실 때 해외 입법 뭐 해외래. 저는 트럼프가 본인도 당선된 게 부정투표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고, 예. 아니 처음 들은 걸 떠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승리해도 부정선거인데 더 이길 걸 더 이깁니다. 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심지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종이가 뭐 어떻게 됐다. 근데 그게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의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럼 선거 결과를 뒤바뀔 정도의 동인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완전 공백이에요. 근거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채워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 주시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경욱 전 의원도 그렇고 대단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결정문이나 대법원의 결과문을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 원칙대로 대법원은 어쨌든 이 사안은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소송에 직접 참가를 안 해보셔서 우리 정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입증 책임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입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그러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어디서 몇 표가 됐느냐, 누가 찍었느냐 이런 거 통계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소별 사전투표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우편투표 등기가 몇 개 왔느냐, 우편투표 도착한 건 몇 개냐,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다 거부해요. 심지어는 제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원정 같은 경우에 김준혁하고 이수정 교수가 싸웠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1차 전자개표기 1차 분류, 투표지 분류기 1차 투표지 결과가 전부 다 최종 결과가 돼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영통구는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결과가 완전 엉터리입니다. 즉 전자개표기 조작이 그대로 드러난 지역구인데 왜 이러냐에 대해서 관련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명 못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몇 개냐, 관내 사전투표 몇 개냐, 우편투표 몇 개냐, 이런 거 충분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안 줍니다. 심지어 제가 그 예를 들면 그 사전투표 인원 세기 위해서 형사 이제 입건돼 가지고 재판을 받으시는 분 사건에서 그럼 사전투표 인원을 세기 위해서 그 전국 각지에 몇 명이 투표하고 이런 것들을 세려고 선관위에 자료 요구를 해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게 되면 선거 무효 소송에 지장이 생겨서 못 줍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아니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면 정보를 못 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4.10 총선과 관련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선관위가 그 개표 결과 나오면은 각종 통계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시간별로 바꿔줘요. 개표 결과가. 그럼 시간별로 바꿔지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뭐 잠정 투표수하고 확정 투표소가 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잠정 투표소에서 확정 투표소로 바뀌게 된 그 근거되는 서류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하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선관위의 각종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요, 그냥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총리 처음에는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18 그 재검표가 있고 나서 각종 선거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의심을 가지고 가지고 제가 황 총리님 그러면 재검표장에 한번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4군데인가 5군데를 같이 가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각종 가짜 투표지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이고 또 나는 법조인으로서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정치권에서 각종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외쳐갔던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청와대하고 국회 부의장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부정선거를 무시했다가 제가 눈으로 각종 부정선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용 비리에 분노하시듯이 부정선거 관련된 선관위의 이 각종 잘못된 행태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패 덩어리 뭐 말을 하루가 지나도 그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기가 있는 아빠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망가지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 이 카르텔을 구축한 자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매수된 자들 이 모조리 처벌을 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진짜 살아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1시간이 다 돼갔네요. 그 사전 투표자 문제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 변호사님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해 주시고요. 네. 뭐 대만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시더라고요. 사전 그리고 뭐 수목금 본투표를 늘려야 된다. 저 대단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경수 전 의원도 사전 투표에서 지금 본투표에서 이겼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장동혁 의원입니다. 사전 투표제를 없애겠다는 입법 발의하겠다.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죠. 그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입니다. 정치를 외면하게끔 정치권이 만드는 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단히 책임을 방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패배를 하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함부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고 민주주의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낯설고 어색한 분들이 오해하세요.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거 관리 자체도 못하는 국가구나. 국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혹시 뭐 반박하실 예, 선거는 안 보죠. 예, 선거는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선거 개입 그리고 북한의 선거 개입은 현실입니다. 팩트고요. 이들이 각종 그 부정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틈을 타고 와가지고 아예 대규모 조작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대만이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제한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대만은 75% 투표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만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당도 갔다 왔는데요. 이 선거는 안 보입니다.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거는 사전 투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 많죠. 선관위, 민주당, 중공, 북한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검증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채용 비리 그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31.5 이런 엉망인 시스템 누구나 해킹할 수 있는 이런 엉망인 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더불은 그 민주당의 그 총선 구호가 1, 2, 3, 4, 5였고 대선 구호 역시 1, 2, 3, 4, 5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치 시스템 번호 그거 1, 2, 3, 4, 5입니다. 민원센터 번호가 1, 2, 3, 4, 5예요. 뭐 이게 음보론인가요? 하나가 일치하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일치하면 다른 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안보 침해의 가능성 선거가 오염이 돼버리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과 또 다른 형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를 방치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 결과에 여성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철저히 유린되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1,000만 명이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아이들의 꿈이 그 나라를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어린 애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홍콩은 이제 피선거권 자체도 애국심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게 하고 제1야당 역시도 지금 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정선거의 결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각 나라의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나라를 호시타타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개입을 했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숱하게 많은데 여기에 침묵을 한다? 덮고 넘어가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죠. 조금만의 의심만 있어도 해야 되는 건데 각종 증거들이 나왔는데 이걸 덮고 넘어가자는 사람들은 저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뭐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질문 다음에 반박하셔도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선관위원장을 지금 그 법관들이 지금 맡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게 이제 뭐 대법원이든 그러면은 같은 법관이 이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뭐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 네.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그 파주일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지 파일만 비교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냐 이랬더니 그 배춘희 화살표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 도장 그 이미지 파일만 좀 봐라 이랬더니 선관위가 이미지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럼 강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영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청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청구를 해보라고 했더니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한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불송치 이유서에 영장 기각이라는 단어를 명시해달라. 예, 명시를 해가지고 불송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관위원장이 법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 집단이 되었고 심지어 매국 단체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 단체가 될 정도로 선관위는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관위원장이 법관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법관이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전부 다 성역학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팔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 유린,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의 운명이 갈린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방기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배 타고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문제가 밝혀졌고 이 지금이야말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순간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때를 놓쳐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민주당 응원하는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문제고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 선관위가 문제가 있죠. 대단히 폐쇄적이고 하니까 채용 문제도 있었고 저는 수사에 있어서 선관위 수사 뭐 법원 눈치를 봐서 수사기관이 답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그래 현역 대법원장이 어쨌든 선관위에 사실상의 1인자는 사무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뭐 사무 관리에 뭐 다 이제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으니까 그렇지만 단심제로 돼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돼 있으면 이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건 제도적으로 고찰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범죄 집단이다, 부정선거다. 이건 완전한 윤리적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1, 2, 3, 4 말씀 주셨는데 이게 3, 7, 8, 4, 5 이게 동일하다 이러면 제가 뭐 이해하겠어요. 1, 2, 3, 4, 5라는 건 기본적으로 간이하게 이렇게 하는 숫자 조합이잖아요. 그게 부정선거의 이를테면 근거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 그럼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중국과 북한이란 건 이거 일반 유권자들한테 설득력 높이지 않을 겁니다. 그 실체로 어떻게 밝히실 겁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정선거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증거 앞에 겸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 뭐 오늘 다른 팩트만 가지고 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박주연 법무법인 황금률 대표 네. 변호사 네. 수고하셨고요. K시팩 대표라고. K시팩 K시팩. 예. 대표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지낸 우리 저 네. 장윤미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컷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아, 네네.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한 번씩 완전- 살펴보다 보면 이 양반은 이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셔가지고. 완전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 정말 저는 심각합니다. 네. 은근히 아까 네. 말이 좀 밀려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전혀 준비를